안녕하세요. 1초 정창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영상을 담았습니다. 서예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붙잡는 법, 지필법과 완법입니다. 완법은 팔 쓰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지필법과 완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붙잡는 법도 매우 중요하고 팔 쓰는 법은 더 중요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붙잡는 법을 배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법도 그냥 팔을 들으라는 말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서예인들도 그 정도만 듣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은 잘못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붙잡는 법은 단순히 붓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붓끝을 컨트롤하고 중봉을 유지하고 또 필력을 전달하는 출발점입니다. 네, 붙잡는 법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언급되는 말이 있죠. 허장실지. 네, 허장이라는 거, 손바닥을 비워라, 힘을 빼라,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말이고, 실지, 손가락에 힘을 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잡는 법. 붙잡는 법은, 자, 붓대와 붓통 사이 경계가 있죠. 여기에 엄지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붓대 뒤편에 검지와 약지를 이렇게 대주고요. 그 다음에 붓통 앞쪽에 약지와 검지의 손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갖다 대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붙잡는 법은 잘 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붓을 꽉 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운필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이 엄지, 검지, 중지 첫 번째 관절을 많이 구부린다는 것은 붓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또 손목을 이렇게 꺾은 상태로 글씨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붙잡는 모습만 봐도 그분이 글씨를 어느 정도 쓰겠구나 하는 것이 딱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완법 같은 경우에 완법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완법을 얘기할 때 현안법을 얘기합니다. 팔을 들고 쓰는 것을 현안법이라고 그래요. 자, 오른쪽 팔의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닿으면 안 됩니다. 많이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한 90도 혹은 80도 정도로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들고 붓은 수직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을 왜 들어야 되느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팔을 들어야 중봉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팔을 들면 들수록 중봉에 가까워집니다. 네, 자, 이렇게 팔을 들면 들수록 중봉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팔을 내려볼까요? 팔을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붓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측봉이 되는 것입니다. 팔을 들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렛대가 되는 부분은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입니다. 예. 완법에서의 방점은 어깨에 있는 거예요. 어깨를 가지고 글씨 쓰는 겁니다. 자, 가로획을 그을 때도 자, 이 팔꿈치가 지렛대가 되지 않고 어깨가 지렛대가 돼 가지고 팔꿈치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붓끝이 가는 방향의 뒤를 쫓아오는 중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서예를 하다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또 혹은 실제 그 현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왕법과 필법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한 채 가르친다든지 또 그대로 따라 쓰는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조금 틀렸다가 아닙니다. 왕법과 필법은 서예의 뼈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어지면은 글씨 전체의 구조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정확한 법이 아니라 뭐 편한 자세 보이는 대로 또 그냥 감각대로 하는 방식이 마치 정설처럼 퍼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가장 흔한 것은 뭐냐면은 팔꿈치를 붙이고 쓰는 것이죠. 또 손목을 꺾어서 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획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깨가 아닌 손목으로 가로획을 긋는 거예요. 손목으로 가로획을 그어요. 지렛 대가 되는 것은 어깨로 가야 되는데, 세로획을 내릴 때도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하고 움직인다든지, 또 기역자 꺾임에서 붓을 세우지 않고 팔꿈치를 벌리면서 세로획을 긋는 경우. 자, 가로획을 그을 때는 팔꿈치를 붙여주고, 기역자 꺾임에서는 팔꿈치를 벌려서 또 세로획을 긋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편법으로 쓰게 되면은 글씨가 발전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붓을 보면은 붓에 팔면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붓에 팔면이 있죠. 이건 붓 가운데 이렇게 봤을 때요. 이것은 붓의 팔면을 잘 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붓을 세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붓을 세우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로획을 그을 때는 팔꿈치를 붙여주고, 세로획을 그을 때는 팔꿈치를 벌려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런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붓을 세우지 않고 그 편법에 의해서 글씨를 쓰게 되는 거예요. 글씨라고 하는 것은, 예, 붓을 세우게 되면은 붓의 팔면을 자연적으로 저절로 다 쓰게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갔다가 또 붓을 세우고, 예, 방향전환을 하죠. 아래로 갔다가 붓을 세우고 우측으로 갔다가 또 붓을 세우고 아래로 갔다가, 네, 붓을 세워서 좌측으로 갔다가. 붓을 세우는 것, 예, 붓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붓을 세움으로써 어느 방향으로든지 붓은 마음대로 방향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히 이런 원리를 모르고 하게 되면 글자는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장법 역시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법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연습해도 실력이 어느 순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기역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가로액을 그을 때 어깨로 쓰고 있죠. 여기서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팔꿈치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붓을 세우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좌측으로 갈 때도 붓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른 면을 쓰게 됩니다. 붓 세웠죠? 아래로 내려왔죠? 붓 세우고 우측으로 갔죠? 어느 방향으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볼까요? 사선으로 가볼까요? 또 여기서는 10시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5시 방향으로 가볼게요. 네. 얼마든지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글씨를 아름답게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붓대는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글씨를 써줘야 되는데 뭐 쓸 때마다 팔꿈치가 붙였다 뗐다 또 붓대가 이리 길어졌다 저리 기울어졌다 이런 필법은 사실 정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잡아야 여러분들의 글씨가 많이 바뀌고 특히 새롭게 초심자분들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오늘 완법과 필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